자, 우리 한번 2011년 이탈리아 밀라노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지금은 진짜 상상하기 어렵지만 BTS나 블랙핑크가 전 세계를 휩쓸기 한참 전, 아니 심지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오기도 바로 직전의 시대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바로 그때 당시 발간됐던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 한 편인데요. 이걸 통해서 그 시절의 한류가 어땠는지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보듯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2011년,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이 세상을 뒤집어 넣기 바로 그 직전에 과연 이탈리아 젊은이들 머릿속에 한국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하는 거죠. 그들의 솔직한 생각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우선 2011년 당시 밀라노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부터 보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그 좀 낯선 첫인상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반전의 신호, 바로 한류를 발견하고요. 또 문화가 가진 놀라운 잠재력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보고서가 제시했던 한류 확산의 청사진은 어땠는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은요, 2011년에 코트라, 그러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밀라노에 있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처음 보여준 사실, 말하자면 진단 결과부터 한번 보죠. 솔직히 말해서 시작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14.8%.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 그리고 대표 기업 삼성, 또 대표 음식 김치.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알고 이건 한국 거다 라고 제대로 연결지은 학생 비율, 이걸 정인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작 14.8%밖에 안 됐던 거예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숫자도 있어요. 9.5%. 네, 맞아요. 거의 10명 중 1명꼴로 한국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2011년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미지의 땅이었던 거죠. 이게 당시 주변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한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쟁, 북한 이런 거였는데, 반면에 중국 하면 만리장성, 일본 하면 스시나 만화 같은 그런 문화적인 아이콘들이 바로 나왔다는 거죠. 한국 이미지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좀 딱딱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좀 암울해 보이는 데이터 속에 진짜 놀라운 반전의 신호가 숨어 있었어요.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국 하면 뭘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삼성으로 대표되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산업 제품은 꽤 많이들 알더라고요. 그런데 음식, 영화, 음악 같은 문화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정반대로 아주 낮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나와요. 일단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뭐가 제일 좋았냐? 선호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인지도는 분명 낮았는데 음식이나 영화, 드라마를 경험해본 사람들의 만족도랑 선호도가요, 인지도가 훨씬 높았던 휴대폰이나 자동차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거죠. 와, 바로 이 지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아는 것과 일단 알고 나면 사랑에 빠지는 것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 여기서 문화 콘텐츠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발견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 중에 좋다고 한 비율이 무려 52%, 가장 높았고요. 영화나 드라마도 43%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K-팝은 아직 21%로 소수이긴 했지만 이것도 경험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팬덤의 싹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보고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캐즘 이론이라는 마케팅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문화가 소수의 얼리 어답터들한테는 막 인기를 끌다가 대중들한테까지 확 퍼지는 그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치 깊은 계곡 같은 단절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계곡을 바로 캐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2011년 K-팝의 상황이 바로 이 캐즘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줘요. 보세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 사이에서는 K-팝 선호도가 8.3%나 됐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둘 분 다 이탈리아 사람인 주류 계층 학생들한테는 이 수치가 2.2%밖에 안 됐던 겁니다.
딱 소수 팬덤에만 머물러 있고 대중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전형적인 캐즘 현상인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한식하고 K-드라마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다문화 가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양쪽 그룹 모두에서 아주 높은 선호도를 보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그 캐즘이라는 계곡을 뛰어넘었거나 혹은 뛰어넘을 준비가 다 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주류 문화 상품이라는 신호였던 거죠. 자,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앞으로 한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처방전을 내놓게 됩니다. 가장 먼저 뭘 봤냐면, 그럼 이 젊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얻을까? 이걸 물어봤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60.5%가 인터넷이라고 답했어요. TV나 신문 같은 전통적인 매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그래서 보고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첫째, 유튜브나 SNS 같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거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 둘째, 캐즘을 뛰어넘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음식 한류니까 이걸 아주 적극적인 입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이미지가 좋은 다른 제품들을 활용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와,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한 예측 아니에요? 보고서의 결론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돼요. 핵심은 인지도다. 일단 알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좋아하게 될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이 보고서가 나오고 불과 1년 뒤에 강남 스타일이 바로 그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K-팝, K-드라마, K-푸드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을 휩쓸었죠. 2011년에 나온 이 낡아 보이는 보고서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거대한 한류 현상의 미래를 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냈던 걸까요?